새벽 첫 차, 당신을 위한 이야기.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벽 첫 차에 몸을 싣는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남들보다 2시간 앞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졸린 눈을 비비며 첫 차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덜컹거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 앉아 계신가요? 창밖을 보면 아직 어둡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죠.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시간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애플의 팀 쿡 CEO는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는 4시 30분, 디즈니 전 CEO 밥 아이거는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새벽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벽은 세상이 조용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새벽을 깨운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쩔 수 없음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 첫 차를 탔죠. 편도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4시간을 출퇴근에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게 낫지 않아? 회사 근처로 이사 가지 그래? 하지만 민수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부모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는 출퇴근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죠. 집에서는 피곤해서 공부할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어차피 타야 하는 버스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기초 웹 개발 과정을 마쳤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째 그는 프리랜서로 첫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3년 후 그는 IT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2배가 되었고 재택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첫 차를 탈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새벽 첫 차는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립니까? 피곤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노력에,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88%가 일반인보다 최소 3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새벽형 인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벽이 그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들 피곤한 얼굴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졸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 시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모두는 전사입니다. 삶이라는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죠. 그리고 전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졸려도 눈을 뜹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린 땀이 모두가 주목할 때 빛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새벽 첫차 안에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사람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눈부신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일본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바뀐다. 하루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다. 한 달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여러분처럼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지런함 하나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40대 중반의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평생 힘든 일만 했습니다. 청소부, 식당 직원, 공장 노동자, 늘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았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가난할 거라고. 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학력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청소였습니다. 어차피 평생 청소 일을 해왔으니 이걸 제대로 해보자. 그녀는 전문 청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독학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청소 용역을 받기 시작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고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청소는 달랐습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고객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가장 편한 방식으로 물건을 배치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2명을 소개했고 2명이 4명을 소개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청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5년 후 그녀의 청소 회사는 직원 20명 규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연 매출은 5억이 넘습니다. 40대의 중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여성이 이룬 성과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준호 씨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나르는 일이었죠.
하루 5시간 일하고 7만 원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부르트고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고 겨울에는 손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택배 시스템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많이 배송되는지, 어떤 구역이 물량이 많은지, 어떤 시간대가 바쁜지, 그리고 그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새벽 배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물건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는 모은 돈으로 작은 밴 한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 전문 개인 택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20개 정도 배송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빠른 배송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기사들이 꺼리는 이른 시간 배송을 전문으로 했죠. 6개월 후 그는 하루 50개 이상을 배송했습니다. 1년 후에는 밴을 한 대 더 샀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새벽 배송 전문 택배 회사를 운영합니다. 밴 15대, 직원 30명 규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는 게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경쟁력이 되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기회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수진 씨는 29살에 이혼했습니다. 2살짜리 딸을 키워야 했죠. 학력은 고졸, 경력은 카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딸은 친정엄마가 봐주셨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 얼굴 보는 시간도 하루 1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밤에 돌아와서 자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녀는 뭔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네일아트였습니다. 왜 네일아트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낮 시간을 쪼개서 네일아트 학원을 다녔습니다. 3개월 과정을 6개월에 걸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 작은 방 하나를 샵으로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SNS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연습한 네일 디자인을 올렸습니다. 새벽까지 앉아서 연습하고 사진 찍고 포스팅했습니다. 3개월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한 달에 2~3명이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만족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3040대 워킹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밤 시간이나 주말에 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2년 후 그녀는 편의점과 대리운전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네일샵 수입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2개의 네일샵을 운영합니다. 직원도 4명 있습니다. 월 수입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힘든 게 당연하다고. 대신 그 힘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뛰어난 학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돈으로 시작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부지런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릿그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IQ나 재능보다 그릿이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합니다. 즉,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 쉬웠다면 모두가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든 길을 걷는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첫 차가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을 매일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 반대로 매일 1%씩 퇴보하면 1년 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출근길,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듣기를 활용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팟캐스트, 오디오북, 강의, 뉴스, 귀로 듣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경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2년 후, 그는 회사에서 가장 경제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3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영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영어 뉴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고 연봉이 2배가 되었습니다. 둘째, 생각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출근길 30분, 1시간을 그냥 멍하니 보내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을 정리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어제 한 일을 복귀하세요.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하세요.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한 번 생각 주간 띵 위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생각만 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매일 30분씩은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감사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25% 높고 스트레스는 30% 낮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떴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주 계획, 이번 달 계획, 올해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생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5년 후에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다고 합니다.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 목표를 적어보세요. 다섯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평생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온라인 강의는 넘쳐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이면 12권입니다. 10년이면 120권입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 500페이지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복리로 쌓입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여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출근길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손목을 돌리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물 한 잔은 하루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같은 짧은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또는 감사 메시지를 보내세요. 어제 도움 줘서 고마워. 항상 고마워.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여덟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은 책 10페이지를 읽겠다. 오늘은 영어 단어 5개를 외우겠다. 오늘은 긍정적인 말만 하겠다. 작은 약속을 정하고 지키세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홉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를 만들기 위해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째, 꿈을 꾸세요. 마지막으로 꿈을 꾸세요. 나는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룹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오늘은 하나,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해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요? 저는 약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픈 날도 출근하는 것 대단한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스스로에게 가혹한가요? 아마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일 겁니다.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좌절합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특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던 분이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뭐 하시게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할머니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80세 화가 할머니의 꿈. 그 다큐가 방영되자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할머니는 유명해졌습니다.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유명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성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행복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매일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부도 건물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전달해서 편리함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당 직원도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발전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60세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70세에 창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그러니 가장 젊은 오늘 시작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꿈꿔왔던 것,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은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한 걸음입니다. 출근하는 것이 한 걸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들이 모여서 천리, 만리를 갑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온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맛있는 아침, 식사, 버스에서 본 아름다운 일몰,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에게 똑같은 돈을 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그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그룹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말하기. 작은 친절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50% 낮았습니다. 감사는 마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자유도, 존엄도.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자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힘들다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노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구걸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나요? 노숙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저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 보니 성공했어 가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건강합니다. 그러니 지금 행복해지세요.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룰 거라고.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곳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유능하고, 훨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스스로 그걸 믿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나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가세요.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좋은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바빠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다섯째, 꿈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실패해도, 힘들어도 꿈을 꾸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현재뿐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일곱째, 감사하세요. 감사는 삶을 바꾸는 마법입니다. 매일 세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 보일 겁니다. 여덟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정합니다. 아홉째, 도전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열째, 사랑하세요. 일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이 가득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잘했어.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가세요. 한 걸음씩, 하루씩,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을 겁니다. 아, 나 여기까지 왔구나. 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웃을 겁니다.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다고. 새벽 첫 차에 몸을 씻던 그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 새벽 첫 차,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